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이공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이 디지스트 합격 사례를 통해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공계열 융복합 역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디지스트를 비롯해서 과학기술원이나 단과대학이라면은 융복합 역량을 어필하고 있다는 거는 요즘 고등학생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면접 대비를 하거나 실제 면접에서 이공계열 융복합 역량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할 줄 아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이공계열 융복합 역량이 딱 듣기에는 이공계에서 필요한 역량 이것저것 다 합쳐놔가지고 뭔가 뭉뚱그려 놓은 그런 역량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본인의 전공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지, 그리고 다른 전공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본인의 진로에 엮을 수 있을지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합격 사례를 통해서 이공계열 융복합 역량이 정확히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공계열 융복합 역량을 메인 소재로 잡아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컨셉을 만들고 싶은 학생들은 본 영상을 잘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융복합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은 딱 이런 거예요.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 융복합 역량이라는 단어가 되게 있어 보이는데 생각보다 별것 없어요. 융복합 역량이라는 개념 자체가 생겨난 배경을 입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신이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점은 석소장의 영상이나 블로그 컨텐츠를 계속 봐왔던 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당시까지만 해도 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한 분야의 특출난 재능 혹은 탐구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을 해왔습니다. 요즘도 학교에서 이제 나이 많은 진로진학 선생님이 한 과목만 잘해도 대학은 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과목만 잘해도 대학은 갈 수 있다 라는 말이 이 입학사정관 전형의 평가 시스템에서 생겨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학사정관 전형 자체는 대학 측에서 각각 필요한 역량들을 설정을 해서 대학 측에 봤을 때 역량이 어느 정도 증빙이 되어 있는 학생들을 선발을 해왔어요. 그런데 입학사정관 전형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대학들이 어떤 상황을 마주하냐면 사회가 한 가지만 잘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현실을 목격을 하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시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AI, 인공지능이에요. 컴퓨터공학과, 수학, 데이터, 통계 이 세 가지 분야를 합쳐서 인공지능이란 요소가 나왔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를 일으키고 있죠. 수많은 표본에서 소프트웨어의 프로세스를 통해 최적화 모델을 찾아내는 인공지능, 아무런 의미 없이 존재만 하고 있던 다양한 데이터들 속에서 지속적인 기계 노가다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빅데이터 등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들을 활용해서 효율성의 극대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목표에서 생겨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 측에서 교육정책을 어떤 식으로 바꾸게 되냐면 한 분야를 파고드는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축적된 지식들을 다재다능하게, 한마디로 시너지 효과죠. 이 시너지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융복합 역량이라는 것을 대두를 시켰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적용이 되는 문이과 통합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는 문과를 선택하면은 문과로 쭉 가라, 이과를 선택하면 이과로 쭉 가라 이렇게 구분해서 각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문과, 이과 상관없이 배울 거 배우고 학생이 자율적으로 공부할 거 공부해서 그 축적된 지식 사이에서 새로운 거를 이끌어내라, 이런 식으로 교육 시스템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생활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교과목들이 바로 다 융복합 역량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이 융복합 인재란 거는 그냥 100의 재료로 100 이상의 맛을 낼 수 있는 요리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재료를 섞는 적절한 비율, 그리고 재료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비법 등 기존 재료의 한계인 100을 넘게 해주는 노하우들이 바로 여러분이 융복합 인재로 평가받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4개의 대학과 과학기술원에 합격한 M이라는 학생의 합격 자기소개서 4번 문항과 정성, 정량 정보를 통해서 이과 학생이 이 융복합 역량을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합격자 M의 정보입니다. 서류 합격은 유니스트에 합격을 했고, 최종 합격은 한양대학교, 인하대학교, 그리고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 합격을 했습니다. 전공은 신소재공학부로 합격을 했고요. 지방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이과 학생이고, 내신 평균은 1.6등급입니다. 1학년 때는 1.5등급, 2학년 때 1.6등급, 3학년 때 2.1등급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국어도 영어도 1.6등급이고 수학은 1.4등급, 과학은 1.6등급, 인문 역량과 관련 수상 및 프로젝트 경험이 굉장히 다수였어요. 그래서 M의 생활기록부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내신은 괜찮은데 수상 경력만 보면 이과 학생이 아닌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교과 수상을 제외하고는 약 20개의 수상 경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공계열 탐구대회 혹은 경시대회 수상 경력이 5개, 나머지 15개는 모두 인문학적 소양과 관련된 수상 경력이었어요. 근데 이 인문학적 소양과 관련된 수상 경력들 역시 막 고스펙이 아니라 사고력 신장 대회, 통일 문예 대회와 같이 자기소개서에 쓰긴 애매하고 그렇다고 없다고 치기에도 조금 거시기한 그런 스펙들이었어요. 이과 학생 치고는 굉장히 이질감이 많이 드는 생활기록부였기 때문에 처음에 수상 경력만 보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학생의 성적표를 보니까 견적이 나온 거예요. MA 고등학교 자체가
문과 학생 중심으로 치우쳐진 고등학교였던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면은 저 학교는 이과가 엄청 세다, 저 학교는 문과가 엄청 세다 이런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센 게 아니라 한 계열이 다른 계열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이 이과 학생들의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과 학생들 중에서도 서울대 직윤 수능 최저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학생이 없었어가지고 당시 전교 10등쯤에 가깝던 M에게까지 서울대 직윤 자격이 넘어왔었습니다. 처음에 솔루션을 진행하기 전까지 M이 수립한 수시 지원 전략은 굉장히 심플했어요. 내신은 그나마 괜찮은데 비교과가 쓸만한 게 별로 없는 상황이어서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홍익대학교를 시작으로 중하향으로 인하대나 아주대를 지원하는 전형적인 하향 안정형 중심 지원 전략이었죠. 학생 스스로가 생각해도 그렇고 학부모님이 생각해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이 생각해도 이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컨셉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 정도가 딱 적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솔루션을 진행하면서 과학기술원을 한번 지원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고, 당시 과학기술원 지원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께 말씀드린 날에는 왜 원서비를 쓸데없이 낭비하냐 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M 같은 경우가 융복합 인재, 융복합 역량을 어필을 굉장히 잘한 케이스인데, 지금부터는 이 M의 합격 자기소개서 일부분을 발췌를 해서 융복합 역량을 직접 자기소개서에 어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M의 합격 자기소개서 4번 문항의 일부분입니다. 저는 사람을 위해 공학을 사용하는 인간공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고교생활 내내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여러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를 했고, 인성과 학력, 특기 및 적성 분야를 골고루 평가하는 지역 장학생에 선발되기 위해 꾸준히 학업에 집중했고, 봉사단체를 통해 여러 외국인과 소통하며 각국의 장점과 단점은 물론 종교와 경제 및 문화 부분까지 몸소 느꼈습니다. 2학년 때 참여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타문화에 대한 스스로의 편견을 깨달았으며 점점점 이렇게 나와 있고, 결국 고교 시절 참여한 다양한 인문학적 활동들은 제가 지녔던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사고의 폭을 넓혀 공학자의 기초자세인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M 같은 경우에는 인간 친화적인 신소재를 만드는 게 목표인 학생이었어요. 보통 신소재 공학부 자기소개서라고 하면은 어떤 신소재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는 신소재 분야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라고 자기소개서 4번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점까지 부분을 보면은 이게 공학 계열에 지원하는 학생의 자기소개서인가 아니면은 인문 계열에 지원하는 자기소개서인가 굉장히 헷갈려요. 이제부터는 자기소개서를 왜 이렇게 썼는지를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자, 이 디지스트나 유니스트 같은 이공계열 과학기술원에는 이공계 특성화 관련 탐구대회나 관련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잘 관리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요.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어떤 학생을 봐도 거의 다 비슷한 탐구 활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에 띄는 학생을 찾게 되기 마련인데, 이 M의 경우에는 인문학적 소양을 기반으로 한 인간공학자라는 조금 특이하고도 확실한 목표를 통해서 신소재 공학과 관련된 짜잘짜잘한 비교과 활동들과 다양한 인문계열 비교과 활동들을 잘 융합시켜 약점을 극복한 케이스예요. 한마디로 과학기술원의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봤을 땐 이 학생은 수학과학과 관련된 성적은 어느 정도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수학과학에 특성화된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플러스 알파로 공학이 왜 사람을 위해서 활용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공학적 자질을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고등학교 3년 내내 꾸준히 탐구해온 학생으로 비춰졌던 거예요. 왜냐면은 인간공학자라는 목표를 어필을 했고 인문학 분야에 굉장히 다양한 스펙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M이 이제 인문학적 소양을 약점으로 생각해서 자기소개서 4번 문항에 어필을 안 했다면은 그냥 여러 비교과 활동이 있는 내신만 좋은 학생이라는 평가에서 끝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약점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부분을 거꾸로 뒤집어서 자기소개서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니까 사정관 입장에서도 이 지원자가 바로 과학기술원에서 찾고 있던 사람을 위한 공학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인재구나 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앞에서 누누이 말했지만 융복합 인재상이라는 워딩은 다소 추상적으로 보여도 실상을 까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회가 점점 복잡하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잘해서 100을 만들어내는 학생보다는 여러 개를 섞어서 100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게 대학에서 융복합 인재, 융복합 역량을 활용하는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융복합 소양이나 이런 역량은 본인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입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무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약을 조금 드리자면, 이과 학생 중에 융복합 계열을 중심으로 어필을 하고 싶은 학생은 우선 첫 번째로 과학기술이나 공학기술이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명확히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게 입학사정관들한테 텔레파시로 전해지진 않으니까 이 M의 사례처럼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이나 아니면 인문학적 경험들에 참여를 함으로써 결국 과학기술이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을지, 과학자의 윤리의식이 과학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이념인지 등등을 꾸준히 탐구해온 경험을 생활기록부에 혹은 자기소개서에 남겨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원을 지망하는 이공계열 최상위권 학생들 또는 중상위권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콘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